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나름대로 지지율의 반등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고 방법들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중에 오늘 아주 좀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전략을 한번 보여주셨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바로 이 청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준석 키즈라고 하는 박민영 씨를 전격 기용했다고 해요. 예. 국정 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니까 변화를 모색하자 해서 박민영이라는 사람을 발탁을 한 건데, 이준석 키즈로 불리는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 근무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30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길 거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까지 추락한 가운데 2030 세대 이반이 커지자 깜짝 기용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래서 이달 말 장관 청년 보좌관 공개 채용도 추진하는 등 국정 운영에 청년 참여 문호를 넓힌다. 이 나름대로 그 뭐라고 하죠? 이런 그 아이디어는 괜찮아. 나름대로 접근법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청년층에 대해서 뭔가를 어필은 해야 돼. 그리고 공정함이라는 것 이런 거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공개 채용을 해서 실력을 보고 이렇게 뽑는다 개념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는 뭐 아이디어가 좋다고 봤어. 뭐 박민영 씨도 이렇게 얘기하고 권선동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 뭐 2030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제안하고 뭐 이렇게 왔다. 음 그래요. 그 청년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 이준석이 또 이 이제 자기가 자기 뭐 사람이라고 인제 알려져 있지만 이준석은 거기에 대해 뭐 이렇게 안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민영이 배신을 했다.' 뭐 이렇게 본 거야. 그런데 이준석은 충성을 받지 않았으니 배신도 아니고요. 같은 대변인 직함이지만 그거 환경은 좀 다를 거고요. 음. 이 대표 측은 처음에는 이런 대통령 그 비대위 위원으로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지 이를 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젊음이란 자유의 몸이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잘 헤쳐나가길. 이게 인제 그 예전에 로스트에서 나오는 한국계 배우의 어설 한국말을 흉내낸 밈이죠. 예. "젊음이란 자유의 몸이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잘 헤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복잡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박민영은 "단 한 번도 사람에 충성한 적 없으며 따라서 사람을 배신한 적도 없다.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기에 자유롭고 제가 생각하는 옳은 길을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했어. 나름대로 이렇게 청년들의 어떤 저 사람이 또 인제 쓴소리를 막 윤석열 정부에 하다 보니까 저쪽 인제 뭐 몇몇 꼰대들의 경우는 이제 "박민영 저 사람 저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든 원인 아니냐." 뭐 이런 진단도 있고 뭐 하여튼 별로 이렇게 그 뭐 좀 친윤석열 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쪽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는 인물이 아닌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을 이제 데려왔다 이거지. 근데 저 데려오는 과정에서 인제 박민영 씨가 원래는 약간 좀 그 평론이 갑자기 중간에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지금 좀 인정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어쨌든 자기들한테 쓴소리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좀 데려오려고 애를 썼다. 이런 지점은 좀 칭찬받을 여지가 있는 거지. 저런 시도 자체는 윤석열 정부가 그전에는 안 보여줬던 거잖아요. 다 자기네 측근들 뭐 아는 사람만 데려오려고 했는데 어쨌든 쓴소리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한다라는 이 시도 자체는 인정할 만하고 그런 건 좋은 그런 어떤 쇄신의 방향으로서는 좋은 방향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예. 지금 박민영 씨가 하필이면은 이제 과거 발언이 지금 또 문제가 됐어요. 이 지금 이 뉴스가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돼 가지고 박민영 씨의 과거가 털린 거야. 근데 저분이 인제 과거에 그래 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그 아이디를 털어 뭐 여기저기 다 털어 갖고 뭐 이게 좀 이제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제. 그래 갖고 지금 일베 논란이 지금 좌파 쪽 그게 인제 턴 애들이 인제 좌파 쪽에 약간 제보도 하고 막 이래 가지고 좀 언급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 벌써부터. 그리고 인제 이런 그 뭐 좌파 패널이라든가 아니면 좌파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거를 지금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극우적 발언을 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과거에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과거가 하나 털리면은 진짜
와장창창창창 계속 털려. 계속 털리다 보니까 또 털리고 또 털리고 또 털리고 또 털리고 또 털려. 아마 내일이면 더 많이 털려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저거를 이게 대통령실이 그냥 가볍게라도 검색을 해 보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채용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과거 발언에 문제가 있었냐, 본인이 얘기할 때 논란이 될 만한 문제가 있었냐라는 거를 본인한테도 확인하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권성동이 이렇게 추천해서 넣었다고 하는 이 과정이 또 한 번 또 권성동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게 또 한 번 논란이 돼서 내일 만약에 화제가 된다, 이러면은 좋은 의도, 방향은 아주 좋았지. 그런데 그 중간에 검증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또 한 번 이게 무슨 뭐 극우가 어쩌네, 뭐 극단적 뭐 이런 사람을 데려왔네 이러고 또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인제 어쨌든 그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하고 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정부의 대변인이나 정부 안에서 이제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검증이 인제 엄격해진 단계로 올라간 거죠. 음. 난리가 났는데, 요게 지금 이제 본인이 이걸 어떻게 과연 해명을 할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과연 이거를 계속 들고 갈 수 있을지 이제 여러 가지 인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지점이 있는 거죠. 또 거기에 이제 뭐 이미 이전에 또 약간 좀 극단적인 그런 주장을 하던 사람도 대통령실에 있는 걸로 알려지다 보니까, 뭐 "박민영 씨 정도면은 그럼 약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논란은 박민영이라는 사람의 논란이 아니야. 박민영이라는 사람보다는 대통령실이나 권선동은 대체 누군가를 추천을 할 때 또는 채용을 할 때 왜 검증을 안 하냐는 거야. 이런 검증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정도도 검증을 안 하고 이렇게 뭐 일이 터지고 나서 또 뒤늦게 "아 뭐 그거는 뭐 그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가 검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넘어가기엔 또 이게 지주를 막 갉아먹는 거고 또 불똥이 튀는 거야. 그러면은 박민영 씨도 자기가 자가당착에 걸리는 게, 이준석 보고는 선당후사라고 하고 가처분 신청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자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또 뉴스에 나오고 논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박민영 스스로도 선당후사를 위해서 자기가 내려와야, 선당후사가 뭐야, 뭐야 저기 그 정부를 위해서 선윤 후사를 위해서 자기가 내려와야 돼 바로. 그럼 하루 만에 사퇴하고 이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인제 박민영 씨가 점점점 이제 그 모순된 딜레마에 빠져가는 거지. 자기가 이준석한테는 그렇게 선당후사라 해 놓고 자기 논란에 냈을 때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박민영 씨가 고민일 수 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그럼 채용을 할 때 왜 검증을 안 했냐. 이제 이런 논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권선동의 추천이 있었다고 하니까 권성동도 역시 엮여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권성동이 누구를 뭐 이렇게 추천해서 넣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왜 당에서 왜 대통령실 인사를 왜 당이 뭔데 거기다 대고 추천하고 말고야. 그런 것들 다 빼고 진짜 아싸리 그냥 시험 봐서, 빡센 시험 봐서 통과를 시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추천받아 채용하는 이런 시스템, 즉 검증 없이 그냥 추천하는 사람만 믿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내일까지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빵 하고 터져 버리면은 그냥 아침부터 시끌벅적할 거야. 아침부터 이게 또 뭐 새로운 대변인이 과거에 무슨 발언했네, 뭐 이게 또 지금 극우적 발언인데, 이제 좌파 애들이 근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좌파 애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노다지야 노다지. 좌파 애들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은 아침부터 이게 전에도 무슨 극우 논란이 있었는데 또 극우 논란이 있는 분이 또 대통령실에 들어갔네. 안 그럴 일이 없잖아. 지금 종편 나와서 얘네들이 그걸로 밥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이제 박민영 씨가 이 논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통해서 또 본인의 어떤 정치사의 이런 그 처세술, 본인이 말했던 선당 후사 뭐 이런 것들에 본인은 과연 어떻게 처신할지 한번 또 지켜볼 수 있는 뭐 일이 되겠죠. 네, 요게 별로 안 커지고 내일 더 큰 뭐 이슈가 있으면 이게 묻혀버릴 수도 있어, 이 자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완전 커져 버리면은 또 골치 아파지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방향은 좋았다고 생각해. 시도 자체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좀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거는 맞는 거야. 근데 그런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빛이 발해 버리고 만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폭우 피해 대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불편 겪은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 대응 행보에 집중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된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음 자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다." 이틀 만에 직접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잘했어요. 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저자세를 취하는 거는 이럴 때 잘하는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최대한 현장 수습에 주력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음. 좋은 모습이야. 일단 이렇게 이런 행보에 대해서 민심은 어떻게 볼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초 리얼매터, KSO와 이 등 여론조사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낮은 자세와 국민의 뜻을 강조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준석 키즈를 청년 대변인으로 영입했다는 거, 쓴소리도 듣겠다는 의지도 보였다는 점. 근데 앞에 봤던 것처럼 약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요게 지금 원래는 묘수야. 묘수긴 한데 이게 좀 악수가 될 수도 있는 지금 분기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인터넷 여론이 점점점 이제 언론으로 넘어가는 요게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넘어가고 인제 내일 새벽부터 이제 난리가 날 수 있겠지. 묻히든지 난리가 나든지. 음 그래요. 어쨌든 박민영은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 준 거 아니냐고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예, 일단 대통령실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다가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에 돌입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렇게 사과도 하시고 저런 거는 잘한 거예요. 잘했고 이렇게 인정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그래. 여기서 약간 쪼끔 내가 여러분들 몇 번을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편이 아니라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인제 윤석열 저거 만세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찍으면은 이게 심각한 거야. 근데 이게 벌써 내가 몇 주 전부터 내가 "얘네들 좀 심각하다." 그게 인제 대통령실이었거든. 이 대통령실이 왜 쓸데없는 일에만 나대고 얘네들은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냐 이거 내가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부를 대표해서 이렇게 사과했다 이거야. 그럼 거기서 끝을 내면 되잖아. 대통령실에도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께서 사과한 거는 부득부득 부연설만 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사과는 아니다." 이런 소리를 왜 하냐는 거야 대체. 왜? 이걸 왜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얘네들?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이런 진짜 내가 진짜 이 대통령실이 문제가 너무 많아. 쟤네들이 뭔가 사고방식이 이상해. 되게 이상한 애들이야. 뭔가 권력관이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게 그지없단 말이지. 아주 건방진 거야. 저런 게 바로 싸가지가 없는 거야 저런 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애들이거든. 왜 대통령의 메시지를 자꾸 저렇게 왜곡을 시키고 자꾸 저렇게 이상하게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소지를 자꾸 던지냐 이거지. 마치 틀튜브처럼.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조금 저런 게 자꾸 빛을 발하게 하고 오해를 만들고 하니까 대통령실이 좀 이게 가만히 좀 있어야 돼. 나대지 말고 좀. 주제 파악 좀 하고. 아니면 싹 다 바꿔 고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저 대통령실을 좀 봐주고 있다.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여요. 저런 애들 데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백날 사과해 봤자 저런 애들이 또 가서 딴소리 할 텐데 저거 안 돼 저거. 저거 바꿔야 돼 저거. 어쨌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퇴근 때 이미 침수되더라." 이 발언이 계속 이제 도마에 오르죠. 만약에 이번 홍수에 관련해서 또 지지율이 다음 주에 하락했다 그러면 이 발언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였는데 대통령이 침수되는 걸 보고도 퇴근했다라는 게 지금 논란인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지. 여기도 나오네요. 그대로 퇴근해 버렸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의문이 든다. 참모들 조언을 종합해서 어디로 갈지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냥 집으로 갔다. 컨트롤 타워가 아닌 폰트롤 타워다. 이 말도 참 잘 지어내. 자, 퇴근길에 일부 지역에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걸 목격했다라는 발언으로 인해 다시 논란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침수가 발생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집무실에 복귀해 재난 상황을 컨트롤하지 않고 그대로 자택으로 퇴근해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 종합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 여기를 보면은 침수를 목격했는데 그대로 퇴근을 해버렸다. 그게 비판이 가장 크게 나온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지 바로 결정했었어야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퇴근을 그냥 해버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의문을 주고 있다. 종합적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행안부 장관은 10시 반에 오세훈 시장도 퇴근을 1차적으로 했다. 밤늦은 시간 다시 나왔다. 다른 책임자들과 비교되고 있다. 또 대통령께서는 전화를 통해서 계속 지시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종합상황실이나 위기센터에서 하는 거랑 다르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계신 곳이 곧 상황실이다라는 거야.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한번 잘 생각해봐.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고 상황실이야. 근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퇴근을 하는 길에 침수가 된 걸 봤다 이거야. 그러면 상황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여기에서 대통령실이 지금 해명을 잘못하겠다라는 거지. 저러니까 대통령실이 욕을 먹는 거라고. 대통령실이 대통령 자체가 상황실인데 그 상황실이 직접 목격을 했다라는 거야. 침수가 되는 거를. 근데 상황실이 직접 목격하고 퇴근을 했으니까 좀 논란이 일어난 거야. 여기에서 대통령실이 지금 쉴드를 못 치고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빨리 뭐 집에 복귀를 해 가지고 다시 나오시려고 했다가 상황상 힘들었다. 뭐 대통령께서 마음이 너무 힘드셨다.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대통령의 발언과 이게 모순되잖아요. 대통령이 가는 길에 목격을 했으면 사실 거기서 서서 그 자리에서 명령이 나오든지 여기 침수가 되고 있다 이걸 막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상황실이 돌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걸 보고도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 소재가 커지는 거예요. 즉 일종의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야. 그걸 봤는데 왜 지나갔냐? 왜 그냥 가만히 있었냐? 그걸 그래서 뭐 전화했냐? 왜 뭐 아무것도 명령을 안 하지 않았냐? 이러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명은 직접 가지고 대통령이 하자니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이게 자꾸 불을 키운다는 거야. 아니 대통령 자체가 상황실이라면서 그럼 대통령은 왜 그냥 지나가셨냐고. 근데 거기 이제 대답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 뭐 좌파들이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선전선동을 또 하겠죠. 여기에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시죠. 비 오면 퇴근 안 하냐. 이런 말 좀 하지 마. 조금. 나 진짜 대통령실 진짜 얘네들 정말 진짜 얘네들 누가 뽑았냐 진짜.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사람이 그 승규 형님 왜 이래. 어?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인데 문제될 게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퇴근하실 때는 상황이 발전돼 있지 않았다.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퇴근하실 때는 저희도 모두 퇴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본인이 퇴근하면서 침수가 되고 있다는 걸 봤다고 밝혔다. 상황이 발전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강수석의 설명은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수석 이 사람 자체가 대통령의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던가 아니면 대통령을 아예 무시하고 있던가 아니면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던가 셋 중에 하나야 지금. 대통령은 침수가
확인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상황이 발전돼 있지 않았다고 하니까 대통령은 상황이 발전됐다는 의미로 한 얘기잖아 이게. 근데 여기는 상황이 발전돼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말꼬리가 잡히는 거야. 왜 이러냐는 거지. 이게 대통령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대통령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아니면은 엉뚱하게 해명을 하니까 자꾸 말꼬리를 잡히잖아.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비가 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냐. 대통령이 컨트롤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느냐. 사고를 컨트롤하지 않을 상황이 있었나 요거 봐야겠다. 이게 나는 참 이해가 안 된다. 옛날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같았으면은 저러면 그냥 바로 하루 만에 그냥 경질이야 그냥 바로. 바로 경질이야. 왜냐면 자꾸 인제 화를 돋구잖아. 그냥 그러지 말고 앞으로도 이번이 처음 우리가 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아직 그 정착이 안 돼 갖고 우리가 헤맸지만 그 와중에서도 최대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다. 이렇게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컨트롤하지 않아서 사고 난 게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컨트롤 하지 않아서 나는 사고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기자랑 싸우자는 태도로 간다고 하거나 자기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적이나 반론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이렇게 발동하는 이런 감정적인 태도들 그리고 나오는 내용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으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잘라야 된단 말이야. 정말 나 보면서 아니 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하면서 나 보면서도 신기해 지금. 누가 뽑았는지도 알 수가 없지만 진짜 좀 이렇게 옆에서 좀 달래야 돼. 좀 이렇게 가르쳐 주든가 이러면 안 되신다고. 여기에 또 오늘 피크가 뭐냐. 이거야 또 이거. 아. 20대 대통령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 사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기가 그 사망하신 분들의 집이야. 이게 인제 사망하신 분들의 집 앞에 계신 모습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물을 만든 거야 지금. 참변 현장을 홍보물로 죽음을 정책 홍보용으로 이용하다니. 대통령실이 침수로 일가족이 사망한 장소로 홍보물에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달장애 일가족 3 명의 반지하 주택을 방문한 모습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업로드를 했는데 이 카드뉴스에는 국민 안정이 최우선 등등등 썼다. 야 이건 정말 거기다 영상까지 그러니까 뭐 애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 장소를 홍보 배경으로 쓰느냐. 그 많은 사진 중 굳이 이 사진을 쓰는 이유가 있냐. 저걸 문제로 인지하지 않은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다. 침수되는 거 보면서 됐다던 그 장이냐.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진짜 무슨 뭐 어디 좀 민주당 뭐 어디 프락지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은 진짜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내 버리겠다. 매겨 버리자.' 진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억하심정이 있는 애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런 걸 만들고도 자기네들이 '야 이거 문제가 될지 안 될지를 전혀 필터링을 안 한다.'라는 거야. 그 어떤 검증 과정이 전혀 없어 저기가. 이건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매기는 거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진짜 대통령실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건 너무해 이거는. 이거는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매기는 거라고 그냥. 반지하 참사가 이렇게 만들면 되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난리가 나자마자 사과를 하며 해당 게시물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참사 현장이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팀에 연락을 내리는 방안 등을 요청할 것." 그래요. 이게 탁현민이 또 오늘 나와 가지고는 "사진도 사진인데 카피와 구도 자체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위기를 해결할 거라는 의지를 느낄 수 있겠냐. 디렉팅 이미지 디렉팅이 최저 수준이다." 탁현민한테도 참 잔소리를 듣는 상황이네. 이게 심각해 지금. 이게 지금 대통령실을 내가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나는 하여튼 하나만 보면 열을 알아. 이 열이 딱 보여. 나는 이 초장부 때부터 이거 대통령실이 문제인데 계속 사고를 치잖아 지금 계속. 근데 저 정도면은 지금 대통령실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 어디 애가 어디 저기 있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저런 게 어떻게 민심에 위반이 될지 어떻게 논란이 될지 언론의 속성이 어떻게 나올지 좌파들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걸 전혀 계산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지금 상황이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이 난 상황에서 요런 사진을 낸다 때문에 우리는 큰일 난다. 이럴 때는 사진을 막 홍보물을 내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다른 힘드신 분들을 차라리 찍어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걸 쓰는 게 낫겠다든지 뭔가 이런 시대에 걸맞고 좀 뭔가 이렇게 어떤 대통령들이 누가 되지 않을 정도는 돼야지. 근데 아예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욕 먹이고 저러면은 이게 뭐냐고. 이게 내가 계속 말하잖아요. 대통령실을 갈아야 돼. 안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거 안 돼." 이거 이래 가지고는 이거 또 사고 치고 또 사고 치고 이게 안 됩니다. 이 대통령실이 문제야 지금은.